며느리에게 아들을 뺏긴 시어머니의 최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 혼자 앉아있는 65세 여성 박순덕. 손에는 낡은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고 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진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평생 피와 땀으로 키운 아들을 며느리에게 완전히 빼앗겼다고 느낀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사랑과 그 끝에 맞닥뜨린 참혹한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민수가 지혜와 함께 소파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 이때 어머니 박순덕의 전화가 걸려온다. 민수야,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이 됐니? 결혼하고 나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엄마, 바쁘긴 하지만 자주 연락드리고 있잖아요. 연락이 뭐가 연락이야. 전화로만 목소리나 듣고. 엄마도 며느리랑 손자들이랑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데. 민수는 지혜를 바라본다. 지혜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갈게요. 토요일? 왜 하루만 와? 일요일까지 있다 가면 안 되니? 그게 지혜가 일요일에 준비할 게 있어서. 아, 그래. 역시 며느리가 더 중요하구나. 전화를 끊은 후 박순덕은 혼자 중얼거린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완전히 가져갔어. 박순덕은 혼자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 벽에 걸린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놈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말만 듣고. 이럴 거면 왜 낳아서 키웠나. 옆집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박순덕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킨다. 다음 날 동네 경로당에서 박순덕이 같은 연배의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하소연한다. 순덕이 너도 참 불쌍해.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는 적처럼 생각해. 그 여자가 우리 민수를 완전히 세뇌시켰어. 전에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럼 한번 제대로 혼내줘야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알게. 이 말에 박순덕의 눈에 결심 같은 것이 서린다. 일주일 후 민수와 지혜가 어머니 집을 방문한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롭다. 밤에 잠도 잘 안 와. 엄마, 왜 그러세요? 몸이 어디 아프신가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너 없으니까 사는 게 무슨 재미야. 지혜가 끼어들려 하자 박순덕은 민수만 바라보며 말을 계속한다.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엄마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2주 후 박순덕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다. 민수의 전화에 급히 달려온 민수와 지혜. 민수야, 엄마가 이제 정말 죽을 것 같다. 큰 문제는 없으시고 스트레스성 위염과 가벼운 혈압 상승입니다. 며칠 안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민수에게만 속삭인다. 의사가 저렇게 말하지만 엄마는 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너만 좀 더 자주 와주면 엄마도 힘이 날 텐데. 지혜는 의사의 말을 믿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더 무게를 둔다. 박순덕이 퇴원한 후 민수 혼자 어머니를 찾아온다. 민수야, 엄마가 말해도 될까? 뭘요? 지혜가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엄마 눈치를 너무 보더라.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지혜는 좋은 애예요. 엄마가 거짓말하니? 지혜 얼굴에 다 써 있어. 언제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귀찮게 할 거야 하는 표정 말이야. 그래도 엄마는 오랫동안 사람 살아온 경험이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금방 보인다. 민수와 지혜의 집에서. 여보, 요즘 어머니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프신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큰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의사가 뭘 알아? 엄마 마음까지 아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엄마를 귀찮아하는 거 맞잖아. 표정에 다 나와. 여보, 저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진심이면 왜 엄마가 올 때마다 싫은 티를 내? 말다툼이 격해지고
결국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같은 시간 박순덕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제 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민수가 며느리보다 엄마 편을 들기 시작했어.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내 아들인데 내가 못 가져오겠어? 저 여자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병원에서 민수가 어머니의 재검진에 동행한다. 민수가 어머니의 진료를 기다리며 복도에서 담당 의사와 마주친다. 어머님 아드님이시죠?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죠? 그런데 선생님, 어머니가 자꾸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정말 가벼운 증상이었어요. 혈압도 약간 높았을 뿐이고 위염도 스트레스성이라 마음만 편하게 가지시면 금방 좋아지실 텐데요. 그럼 심각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전혀요. 솔직히 입원할 필요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불안해하셔서.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돌아와 지혜에게 사과한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여보,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말 큰 문제 없다고 하시네.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어머니가 편찮으실까봐 걱정했거든요.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의사가 뭘 알아? 엄마는 정말 아픈데. 엄마, 혹시 저를 자주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눈이 멀었으니까 못 보는 거야. 엄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혜와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박순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 맞아. 나는 내가 그 여자보다 엄마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가 평생 너 하나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남처럼 대하니까 미치겠어. 엄마, 나는 내가 나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며칠 후 민수가 지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그럼 저를 의심하게 만든 것도 어머니가. 지혜야, 정말 미안해. 저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박순덕의 집에 민수와 지혜가 함께 찾아온다. 엄마, 저희 왔어요. 박순덕은 며느리와 마주하기 민망해하며 고개를 숙인다. 어머니, 저도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지혜야. 하지만 거짓말로 우리를 갈라놓으신 건 용서하기 어려워요.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가정도 소중해요. 두 가지 모두 지키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엄마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은 안 돼요. 3개월 후 박순덕의 집. 박순덕은 예전보다 더 외로워진 일상을 보내고 있다. 민수는 여전히 안부를 묻지만 예전 같은 친밀함은 사라졌다. 지혜는 예의는 지키지만 마음의 벽을 쌓았다. 박순덕이 창가에 앉아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시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도 함께 웃고 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때 더 깊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박순덕이 천천히 전화기를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민수야, 엄마야. 지혜한테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아들, 며느리, 시어머니 중 누구의 입장이 더 이해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